자, 청원입니다. 청원은 앞에서 배웠던 소장 면담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 조문을 갑니다. 자, 117조 1항 수용자는 역시 수용자죠.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그 처우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도 앞에서 배운 대로 똑같습니다. 자신이죠. 자신에만 국한됩니다. 타인 안 되고요. 그리고 공동 처우도 안 됩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처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에 불복 점점 찍혀져 있죠. 불복 밑줄 그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서 수용자가 소장 면담을 했잖아요. 근데 소장 면담을 했는데 소장이 나의 면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거죠. 또 소장이 나랑 면담하고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처우를 해주긴 해줬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것도 불만인 거야. 약간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가 소장 면담을 해봤는데 불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누구에게?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관 동그라미. 순검 나옵니다. 순검, 순의 점검 동그라미. 그리고 청장 동그라미 라는 거예요. 청장은 청장인데 관할이 빠지면 틀립니다. 관할 밑줄 그시고 점점 찍어요. 누가 없죠? 소장이 없죠. 여기 처우에 불복한다 했잖아요. 일단 소장은 먼저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요 상대방의 장관, 순검, 관할, 청장, 그 다음에 소장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은근슬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또 적으면 교정본부장이 있거든요. 교정본부장도 여기 들어가면 틀려요. 자, 됐습니다. 누구한테 청원할 수 있다고요? 장관입니다. 순검입니다. 그리고 청장입니다. 청장은 관할청장입니다. 관할청장. 자, 관할이 무슨 뜻이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적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죠. 여기에 서울청이 있습니다. 서울청이 안양에 있을 거예요. 안양에 서울교정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청이 있어요. 이건 대구청입니다. 광역시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충청도로 가면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대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면 광주청이 있죠. 이게 다야. 부산에 가면 부산청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산청이 없어요. 부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인데 없어요. 인천에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서울에는 관할구역이 적지 마세요. 서울, 경기도 전역, 그리고 강원도까지. 서울, 경기, 강원에 약 17개 되는 그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서울 교도소 구치소죠. 그 관할하는 데가 바로 서울청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관할합니다. 대구청은 경상도 전역, 경상남북도 해서 대구 부산까지 좀 더 많아요. 한 19개 정도 됩니다. 여기를 관할합니다. 대구를 쪼갤 수 있는데, 그죠? 대구청 하나 만들고 부산청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게 쉽나? 그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부지 확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대구청이 하나 있어요. 대전청을 가면 대전은 뭐죠? 충청 남북도 포함해서 그리고 세종시까지, 대전까지. 여기가 이제 대전청이고요. 광주로 가면 전라 남북도 포함하고 제주도 포함하고 그래서 광주청이 있습니다. 일단 청에만 들어가도 근무하기 편해요. 아주 좋죠. 근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라 볼 수 있고
밑에 일선으로 가면 힘들어요. 제복 입고 다니면. 일단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관할. 그래서 여기 수용자가 뭐 서울청 관할에 속하는 교도소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또는 면담을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요. 소장 면담을 해봤는데 불복이 있을 때 여기 관할청장에게 청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청 소재지에 있는 사람은 서울청에 하는 거야. 관할을 달리하면 안 됩니다. 서울청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대구청이라든지 광주청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할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요.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쭉 가볼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뭐 기출되지 않는 걸 얘기하나? 여기 2006년도 6급 시험에 6급 승진 시험입니다. 이 6급이란 말은 승진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국가직 9급은 뭐 국가직 9급이 교정직밖에 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특이라면 이제 특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7급은 7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칠은 뭐냐면 국칠은 승진이 아니고 공채야 공채. 제가 7급 승진은 7급이라 적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국칠이면 국가직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장관, 청장, 순검에게 청원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지? 틀리단 말이죠. 관할에 빠졌기 때문에. 틀리게 나왔단 말입니다. 뭐 감사관 빠지자. 소장 빠진다니까요. 여기 소장 빠지고요. 법원장이 왜 들어가니? 소장은 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청원 효과인데요. 청원은 비사법적이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당해 처분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청원 제기했다고 하면 그 처우가 바로 정지가 돼버려? 야, 그런 게 어딨냐? 소송할 때도 바로 정지가 돼버려? 그런 게 어딨냐? 자, 그래서 정지 효과는 결정이 나와야 돼. 결론이 나와야지. 그치? 결론이 나와야 뭐 정지가 되고 말고 하는 것이지. 청원 제기만 갖고서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장관에게 했다면 장관은 뭐다? 장관에게는 그 지휘감독권 발동을 기대하는 기대 효과밖에 없는 거죠. 뭐 청원했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청원권자. 조문에 나와 있듯이 수용자입니다. 수용자. 수용자라면 미결, 기결,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수용자라면 누구나가 수용자 동그라미 칠게요. 누구나 청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석방된 자는 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기권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인 처우만 됩니다. 공동청원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청원 사항. 소장의 자기부작이 위법부당한 처우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한다. 청원 금지 사유 나와 있죠? 4가지 묶습니다. 도망가지 않게 묶어버려요. 다른 수용자 안 된다 했어요. 대리청원 안 돼요. 행영제도 전반 안 돼요. 전반 안 돼요. 그리고 막연한 희망사항, 일신상의 사정 안 돼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처우와 무관한, 분명 조문에서는 처우라고 했잖아요. 처우와 무관한 개인적인 불만사항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행영제도 전반이라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뭐 TV 시청 바꿔달라. TV 시청 채널 있지? TV 시청 채널 한 가지밖에 안 틀어져요. 뭐 ETV라면 ETV밖에 안 틀어준단 말입니다. 뭐 나는 뭐 아이돌 보고 아이돌이 아니고 뭐 KBS 1TV 틀어달라.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것을 제일 많이 틀어주냐면 뉴스거리는 잘 안 틀어주고요. 왜냐하면 뉴스거리는 나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뉴스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치? 그래서 그런 사건은 특히 정치범이라든지 흉악범 같은 경우는 내 사건이 TV에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틀어주지 않고 제일 많이 틀어주는 것이 뭐 드라마라든지 뭐 연속극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틀어주죠. 그러니까 행영제도 일반에 대해서 청원은 금지사항입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기출 쭉 가보시면 여기 볼게요. 교정시설 처우 아닙니다. 이런 내용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동 청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기 것만 되지 타인 것 안 됩니다. 자, 불복과 상관없이 틀렸죠. 불복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 면담이 했는데 불복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 처우도 안 돼요. 막연한 희망, 교정제도 개선, 일신상의 사정 청원 안 됩니다. 절차입니다. 절차를 볼 텐데요. 절차를 쉽게 보려면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이 그림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제 책을 좀 몇 페이지 좀 봤잖아요. 지금 50몇 페이지 보고 있는데 책 죽이게 쓰지 않았나요? 저도 감탄합니다. 제가 원래 책 하나는 죽여주겠습니다. 자, 117조 2항입니다. 자, 잘 보세요.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봉한 후라 그랬어요. 봉 누가 합니까? 청원서를 봉한 다음에 봉한다는 것을 누가 하냐고. 교도관이 해줍니까? 아니 잘 읽어보세요. 누가 해요? 수용자가 하는 거예요. 수용자가 풀칠하는 겁니다. 풀칠한 다음에 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끊고 다만 순검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다. 로도입니다. 투입니다. 투, 미투입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자, 수용자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는데 순검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보면 수용자가 소장에게 서면으로 봉한 다음에 봉했단 말은 서면 아니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봉했기 때문에 소장은 이 서면을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순검에게는 뭘로 할 수 있다? 순검은 돌아다니잖아요. 교정소를 돌아다닐 때 수용자가 스톱! 잠깐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말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소장이 수용자로부터 서면을 받았잖아요. 봉투를 받았잖아요. 그 봉투 받은 것을 뜯어보지 말고 순검에게 전달하거나 장관에게 전달하거나 청장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서면이 그냥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서면을 순검에게, 장관에게, 청장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자는 순검에게 말로도 할 수 있다며. 그치? 그래서 순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말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이거? 됐어요. 출제 잘 돼요. 기출 가볼까요? 기출 가보면 자, 서면으로 청원을 할 때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다음 소장에게 순검에게 제출해야 된다. 소장이라니까. 순검 탈락. 청원서를 작성하면 교도관이 이를 봉한다? 아니지. 수용자가 봉하지. 그쵸? 그리고 수용자는 청원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요지를 제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소장은 그 내용을 안다는 얘긴데 소장은 이걸 읽어보면 안 돼요. 요지를 제출하는 게 아니죠. 봉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올라갈게요. 소장은요. 이걸 뜯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옷 벗을 생각하고 뜯어볼 수는 있어요. 개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체 없이 장관, 순검, 청장에게 보내거나 순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역할은 끝입니다. 네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많이 보셨죠? 뭐 장관이든 뭐든 뭐 하루아침에 목 날라갑니다. 소장은 뭐 끝발도 없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자, 4항 가보죠. 자, 2항 단서입니다. 2항 단서는 여기죠. 순검에게 말로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인데 순검이 청원을 청취할 때 해당 시설에 교도관은 참여해서는 안 돼요. 엿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검이 그걸 청취할 때에는 물리치라는 거야. 물리쳐라. 물리치고 나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조문은 그래요. 청취할 때 교도관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정은 뭐로 한다? 결정은 문서로 합니다. 문서 동그라미. 이거 잘 나와요. 문서로 합니다. 이 색깔 칠합니다. 구두하면 틀려요. 구두로는 안 됩니다. 됐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길 가보면 지금 소장은 순검, 장관, 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3명에게 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서면을 전달했다면 이런 결재권자들은 이 사람이든 근데 순검은요. 이걸 서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로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역할이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받았거나 서면을 받았다면 이것을 장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장관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정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하를 한다든 기각을 한다든 인용을 한다든 3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겁니다. 그쵸? 이 문서를 했다면 문서로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이 문서가 이제 소장에게 오는 거죠. 해당 기관에 오는 거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이 그 법무부 장관이나 청장 등으로부터 청으로부터 장관이나 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면 이 문서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소장은 접수하면 그것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주면 너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자, 시행령 보죠. 소장은 117조 1항에 따라 어디 있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1항은 앞 페이지에 있어요. 수용자가 순검에게 청원할 때 소장은 뭘 적어요? 인적사항을 적어요. 항상 뭐가 있다. 항상 인적사항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동, 상층인지 하층인지, 거실 10번 거실, 아니 수번 적겠죠. 수번 4자리 적고, 이름 적고, 청원부에 기록합니다. 순검은 수용자가 말로 청원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습니다. 요지를 적었다는 것은 그 내용 파악을 했다는 거죠. 조심을 할 것은 소장은 청원부에 인적사항을 적는 거야. 그 인적사항을 슬쩍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요지를 적는다. 아시겠죠? 인적사항이 아닌 요지를 바꾸면 틀려요. 그게 아니라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고 순검은 요지를 적는 거야. 소장은 요지를 알면 안 돼요. 슬쩍 바꾼다니까. 슬쩍. 사망. 순검이 청원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그 요지를 적죠. 요지. 그러니까 순검은 다 요지입니다. 소장은 인적사항이고요. 순검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런 경우 있겠지? 뭐 자기 선에서 해결되면 자기 선에 해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울 때는 그때는 장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장관에게 보고해라. 됐어요? 여러분 순검이 높은 사람이지 법무부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청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법무부라고 해서 다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 보통 과장급이나 4급이면 4급이 오는 게 맞는데 소장은 5급이잖아. 소장은 5급이 아니다. 소장이 4급이다. 그치? 소장이 4급이네. 큰 데는 3급이지만 근데 작은 데는 4급이 소장이거든요. 그러면 순검은 그 사람보다 좀 계급이 높거나 하면 되는데 보통 과장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 계장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치?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소장이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소장은 나중에 더 고위직으로 가야 되는 진급,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거든. 잘 보여야 됩니다. 밥도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돼요.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야 뭐 고가 점수 많이 나고 하는 거지. 괜히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그렇나? 그치? 어쨌든 간에 순검이라고 해서 다 높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장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수용자의 청원 처리, 기준 절차 등에 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누가 정한다? 장관이 정합니다. 자, 이 그 말이 참 어렵거든. 자, 이런 말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것을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뭐 대통령이 정한다. 아니면 또 뭐지? 뭐 소장이 정한다. 아니면 뭐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이런 걸 일일이 어떻게 다 이렇게 적어서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제가 물론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지만 이 지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장 뼈대가 되고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이런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면 이런 지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답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문제집 시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단 짜실짜실한 것이라서 가장 마지막에 점검해 두시고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 뒤에 가면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것이고 합치면 그 양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주요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불이익금지 나왔네. 수용자는 청원했다는 이유로, 진정했다는 이유로, 면담했다는 이유로, 그 밖에 권리 구제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죠. 그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자, 이런 지문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기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여기 직접 청원할 수 있다가 나와 있어? 누구를 거쳐? 순검을 거치거나 소정을 거치는 거예요. 직접 안 돼요. 청원 취지를 미리 소장에게 알린다. 청원 취지를 알려요? 청원 취지를 청원 내용을 요지를 알려요? 안 알려요. 알리지 않고 봉해해서 풀칠해서 주면 됩니다. 소장은 청원 내용을 확인한다. 내용 확인 안 돼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서를 개봉해서는 안 되며 청원서 개봉은 절대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든 없든 틀렸습니다. 청취할 때 교도관이 참여한다. 참여 안 돼요. 소장은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다. 청원서 내용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란 말 쓰면 안 돼요. 교화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안 돼요. 소장은 내용 읽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교화상 현저히 부적당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내용을 알면 안 되는데. 그쵸? 결정은 문서로 한다 했습니다. 청원을 심사 결정했을 때 장관이 지체 없이 이걸 누가 전달해? 소장이 전달하지 무슨 장관이 전달해? 장관이 그렇게 할 일 없나요? 뭐 택배부요? 순검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녹음 뜬다. 녹음 뜨는 게 아니라 청원부의 요지, 순검이니까요. 요지를 기록한다 했어요. 소장은 수용자가 청장에게 청원할 때 안 됩니다. 순검에게 청원할 때지. 그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여기서 보듯이 장관이든 청장에는 직접 안 돼요. 누군가를 거쳐서 와야 돼요. 소장은 수용자가 순검에게 청원했을 때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거죠. 청원 요지는 읽어보면 안 됩니다. 순검은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때는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스스로 결정 X.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